안녕하세요. 키런의 긍정학원이에요.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 읽고 있거든요. 책에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에 관해서 저자는 이렇게 7가지로 이야기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이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위험 1과 위험 2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 오늘 이 시점에서 아쉬운 거는 이 스케줄에 맞춰서 책을 읽지 못해서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책을 읽은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지금 위험 1과 2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거의 견뎌낸다. 이 어려움의 길도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등 떠밀려서 한 선택인들, 그 등 떠밀림을 정말 타인이 등을 떠밀었을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는 약간 후자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잖아. 다 알고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라고 스스로를 되게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금 더 나아가서 뭘 하면서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걸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아쉬움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그때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현재가 더 소중한 거 아닌가? 물론 뭐 그때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보다 더 잘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자꾸 남던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알게 되지 않았나? 지금 알게 되다 보니 그때의 그런 생각들이 좀 더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1번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네, 그렇게 살았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그냥 현재를 견뎌내야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들었던 게 몸이 힘들었다는 것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끝이 보이기는 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이 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더 많아졌을 때 약간의 변화를 시도했고 결국 약간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소멸되기 전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마련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는 의미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것을 또 견뎌낸 사람인데 잃어본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에 좀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앞부분 프롤로그는 정말 안 읽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을 읽을 수나 있겠나? 앞에 집중이 좀 안 돼 있던 것도 있었지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 프롤로그 좀 읽을 때는. 그런데 이제 본문 들어오고 나면서 이게 내 인생과 좀 맞물리는 생각하다 보니 그때 그게 이거였나? 그게 이런 거였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속도가 나면서 쩍쩍쩍 읽게 됐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 71페이지까지 읽은 걸로 내용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는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사회 친구를 만났어요. 사회에서 같은 또래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고 실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방법론 아니면 대처론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되게 스스럼 없이 물어봤고 스스럼 없이 도와줘서 제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친구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고 봤더니 그 친구는 자기 속 얘기를 너무 안 하는 친구라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구정에서 지금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두어 달 사이에 많이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어제 만났을 때 우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저의 꿈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웃고 있었는데 600억짜리 빌딩 건물 주인이 돼서 그 친구가 저는 강의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인형극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 친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하다 보니 그 예전과 작년과 올해 벌써 불과 그냥 한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나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되게 많이 변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이 책을 읽다 보니 나는 희망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과거의 나에 있었던 것들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남한테 그 얘기를 못할 정도는 아니구나
나 이제 그걸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할 거야.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스스럼 없이 나와서 그게 집에 돌아오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면서 기뻤어요. 저는 가을쯤 됐을 때 그 친구와 다시 한번 그곳을 가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친구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제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흔쾌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진심으로 이야기한 걸 알게 돼서 네, 좋았어요. 가을에 그 친구와 한 번 더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미덕의 보석을 가진 백만장자이고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하고 싶은 게 나날이 많아지고 구체화되어져 가는 슈퍼스토리 커넥터 손미경입니다. 내일 만나요.